일본의 개항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입니다. 자, 일본도 세국 정책하고 있었는데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강제로 일본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 미일소 통상 조약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은 최애국 대우로 인정했고 항구를 두고 개항시킵니다. 최애국 대우란 말은 미국이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과의 조약 때는 없었던 내용이 만약에 일본이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했을 때 미국이 없는 조약에 좋은 내용이 있다라면은 다른 나라한테 줬던 그 조약을 미국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자, 그리고 미일소 통상조약 항구를 추가 개항했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영사재판권은 취해법권이라고도 해요. 요 내용이에요. 일본인에게 일본에서 죄를 지은 미국인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하고 일본이 아니라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죄를 지은 미국인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재판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겠죠. 항구를 개항했고 이것이 그 당시 때 모습입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는 모습. 이걸 계기로 메이지 유신이란 일본의 근대화 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목표는 서양 따라하는 거예요. 전개는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에도 막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도 막부한테 믿고 맡겼더니 미국한테 강제로 개항당하고 한 방 맞았단 말이야. 근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 하급 무사들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메이지 정부. 이때 천황이 메이지 천황, 이 오른쪽에 나오죠. 메이지 천황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천황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이 개항될 때 막부가 에도 막부인데 막부는 쇼군, 장군들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도란 명칭 대신에 지금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이름을 이때 바꿨고 여러 가지 근대식 개혁을 합니다. 신분제 폐지되고 토지 개혁하고 신식 교육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받아들이고 공업 육성하고 특히 사절단 외국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원래는 배상금이라든지 조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국에 보냈다가 외국의 발달된 문화를 보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누가 있냐면 여기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도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갔었어요. 일단 몰랐겠죠. 젊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인데 나중에 안중근한테 총에 맞아 죽을지 몰랐겠죠.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폰 군주국이 설립이 됩니다.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메이지 정부 이걸 탄압을 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폰 군주국을 수립을 하게 돼요. 그 헌법을 일본 제국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 헌법. 자, 이 그림은 여 기차 보이죠? 근대식 건물도 보이고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건 돈가스죠? 이 근대화물을 먹은 지식인들이 보니까 일본인들 체구가 왜소하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서양인들에 비해서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고기를 강요를 했는데 잘 안 먹기 때문에 고기에다 빵가루를 묻혀서 먹기 시작한 것이 돈가스라고 합니다. 자,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해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래서 똑같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국력도 성장했고 일부 불만층도 관심을 돌려야 되고 자,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과 원료 공급지도 필요하고 또 만만해 보이는 조선에 대한 지배 야욕을 보입니다. 이것을 정한론이라고 해요. 한반도를 정벌하자란 주장. 이 정한론이 처음에는 수면 아래 있었지만 실현을 시키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서 강제로 자기들이 왼쪽에서 페리제독한테 당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개항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오키나와도 이때 편입이 되고 자, 청일전쟁입니다.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는 경쟁자 청나라를 쳤어야 됩니다. 그 배경은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니까 청과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기습공격으로 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발발했고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충격이었어요. 아시아의 맹주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막대한 배상금이랑 랴동 반도랑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타이완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역설적이게도 대만은 일본을 좋아합니다. 자기들 근대화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에요. 이 랴동 반도 같은 경우는 만주 부근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우리 한반도랑 만주에 욕심이 있었던 러시아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랴오등 반도가 일본을 가지 못하게 압박을 가해서 끝내 일본은 랴오등 반도는 반환을 하고 타이완만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자, 러일 전쟁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기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 배상금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써요. 일본이 군비 확장비가 62%, 전비 전쟁 비용이 21%, 토탈 80%가 넘게 거의 전쟁 준비하는 데 쓰는데 이 비용 투자한 거를 토대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만주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마지막에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데 이 그림이 그 당시 때 그림인데 잘 표현해서 하고 있어요. 일본과 거대한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봐도 러시아를 이길 거로 알았었죠. 구경 관중들 보니까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 구경하고 있고 여 뒤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관중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다시피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깁니다. 그 배경은 영국과 미국 등이 일본을 도와줘요. 일본이 근대화도 성공한 부분도 있고 여기 막대한 배상금을 전쟁 물자로 쓴 것도 있지만 일본이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대신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승리를 거뒀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러일 전쟁 직후에 을사조약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그 전조가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입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일본이 개항했습니다.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는데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최애국 대화나 영사 재판권 등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개혁을 했었습니다. 하급무사들이 에도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황 중심 체제고 도쿄로 바꿨고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 그리고 사절단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 헌법을 통해서 입헌 군주국으로 천황 중심의 나라가 들어섰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팽창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주의 팽창했는데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를 쳐들어갔죠. 자, 선생님 아까 소개 안 했네요.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1만엔, 우리나라 만원 돈에 해당되는 1만엔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김옥균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꿈꿨던 젊은이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고 일본이 근대화 성공할 수 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었다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자, 청일전쟁입니다. 동아노민운동을 계기로 벌어졌고 일본의 승리가 있었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배상금과 이러한 땅들을 할양을 받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심의 삼국 간섭으로 랴오등 반도는 반환을 했었고 하지만 한반도에 러시아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한반도 패권을 두고 러시아랑 일본이 최후 대립이었었죠.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포츠모스 강화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